천년 전 고려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란은 요동과 만주, 몽골과 북중국 일부를 차지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거란은 압록강 부근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993년부터 1019년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강력한 전투력으로 맞섰고 결국 거란군을 물리쳤습니다. 1019년 2월 고려군은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최정예 기병 10만 대군을 섬멸했습니다. 그 후 거란은 고려를 다시는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지략과 병사들의 피와 땀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특한 국가 체제가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는 국인 중심의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12세기 고려의 인구는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었습니다. 왕도 개경과 그 주변의 인구는 대략 30만 명 내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게는 귀족과 관료, 직업 군인과 그들의 가속이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들을 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국인은 오늘날의 국민과 다릅니다. 고려라는 정치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참여하는 지배층을 포괄하는 용어였습니다. 국인은 정치를 주도했고 여론의 향배를 결정했으며 왕위 계승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귀족들의 영향력이 가장 컸지만 직업군인도 국인에 포함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은 고려 왕실을 내부와 외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위하는 물리적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국가체제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개경에 거주하는 지배층은 국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국인 공동체는 전국의 주영과 향소부국을 예속 공동체로 지배했습니다. 고려는 예속 공동체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던 복납제 국가였습니다. 고려는 국인과 향인을 차별했습니다. 국인은 관직자가 될 자격이 있었지만 향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향인은 주거와 직업을 속박당했습니다. 관청의 허락 없이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향인이 국인으로 승격하는 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전이었습니다. 국인이 향인으로 내쳐지는 귀양형은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의 법을 빌렸었는데 귀양형은 송나라에 없던 고려의 독특한 법이었습니다. 고려는 선비가 아니라 군인을 우대하는 나라였습니다. 군반시족은 고려시대 초기부터 중기까지 존재했던 직업군인 계층입니다. 관료보다는 신분이 낮았지만 일반양인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중앙군의 병종은 기병과 보병이 있었습니다. 보병 부대의 병사들은 의무복무를 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병 부대의 장교와 기병 부대는 군반시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군반시족은 군역을 세습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군사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집된 농민병과는 차원이 다른 숙련된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군반시족은 외세가 침략하면 가장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핵심 전투력이었습니다. 강감찬과 같은 지휘관의 작전 능력이 빛날 수 있었던 것도 잘 훈련된 정예 직업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반시족은 하급 장교로서 평상시에는 농민병들을 빡세게 훈련시켰습니다. 전시에는 지휘관의 작전 명령을 칼같이 수행했습니다.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은 20만 명의 대군을 통솔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말단 부대의 일반 병사들이 최고 지휘관의 작전 명령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군반시족은 최고 지휘관과 말단 부대의 일반 병사들을 연계시킨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귀주대첩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만여 기병 덕분이었습니다. 기병 부대가 배후를 기습해 거란군의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기병은 군반시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가에 충성할 때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직업군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덕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인으로 대우받았던 하급지 배층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직업군인에게 군인전을 지급해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직업군인들은 생계 걱정 없이 무술훈련과 군역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998년에 개정된 전시과에서 마군 23결 보군 20결의 군인전이 지급되었습니다.
993년에 거란군이 1차 침입을 했던 때에서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군인전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이해서 직업군인을 우대하기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전시관은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위와 풍계에 따라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는 시즈를 분급하던 제도였습니다. 토지를 매개로 관직과 군역 등을 수행하게 하면서 지배 질서를 유지하던 제도였습니다. 군인전 지급은 직업군인을 하급지배층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반시족은 직업군인의 지위와 함께 군인전도 세습했습니다. 고려의 군인은 특정한 토지와 결합된 세습적인 사회계층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군반시족은 세습적으로 군역을 수행할 의무와 군인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의무와 권리의 상방향성은 군반시족을 국가의 안녕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인의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반시족은 국가가 안정되어야 세습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이 유지된다는 현실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거란군에 맞서 싸우는 행위를 지위와 가문, 생계 기반을 지키는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군인전 지급이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정신적 동력이었습니다. 귀주대첩에서 맞붙은 신면 거란군은 전투로 단련된 동아시아 최강의 최정예 기병이었습니다. 고려군은 20여만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다수 병사들은 지방 출신의 농민병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기술에 익숙하지 않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장교인 군반시족이 농민병들을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숨겨진 이유를 군반시족의 결사항전 의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